교재 93쪽의 케이스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기본적인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의 첫 번째 거 보면은 1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싶대. 10명 중에서 회장 1명을 뽑아야 되고 부회장 1명 뽑아야 되고 총무 1명 뽑아야 된대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지. 회장이 될 수 있는 애는 10명 중에 1명일 거고 부회장은 회장 된 애가 부회장 못 될 거니까 1명씩 제외하다 보면은 19, 8 곱한 게 답이겠죠. 이게 1번 답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 학생 수가 N명인 학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장 1명이랑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선출하는 방법이 210가지래요. n의 값 구해달래.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지. 회장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n명이고 부회장 자리는 회장 제외한 나머지 n-1명 얘네들이 갖다 곱했더니 그 경우의 수가 210가지가 나오는데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n값 나오겠죠.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할머니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들이랑 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족이 있대요. 5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의 의자에 앉을 건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고 싶대. 아버지랑 어머니는 홀수 번호에 앉아야 된대요. 그 경우의 수 다룰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에 조건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조건이 걸려있는 대상을 먼저 해결하고 가시면 돼요. 조건이 걸려있는 대상을 먼저 해결하고 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래요. 보통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홀수 번호라는 조건이 걸려있으니까 지금 번호가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먼저 앉혀봐. 그러면 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있냐? 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홀수 번호 앉아야 되니까 3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앉을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홀수 번호 3개 중에 어떤 한 자리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니까 어머니는 나머지 2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홀수, 3개의 홀수 중에서 2개의 자리에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앉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할머니랑 아들, 딸 요 3명은 남아있는 3자리에 알아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할머니랑 아들이랑 딸 같은 경우는 그냥 조건이 없어. 아무렇게나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럼 할머니부터 먼저 고르세요. 먼저 골라. 3자리 중에 한 자리 고르시겠지. 그 다음에 얘가 골라. 그러면 남은 2자리 중에 한 자리 고를 거고 뭐 남은 한 자리 알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 곱셈 해주시면 경우의 수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경우의 수 구하는 방식 알겠나? 이게 이제 케이스 1번이고요. 그 옆에 케이스 2번이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고약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안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경우의 수가 이딴 거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이딴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어떤 낼 거 없으면 이런 거 이제 빈칸 뚫어갖고 내면 참 편해서 그 아래 문제는 실제로 빈칸 문제이기도 하죠.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달래요. 저 식을 증명하는 것도 내가 지금 증명해드리는 방식처럼 식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 관점에서 증명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눈으로 딱 보기에는 그냥 식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선은 식으로 증명하는 걸 써드릴게요. 아랫 문제도 식으로 증명이 돼 있고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배운 건데 NPR은 n팩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라는 거를 앞에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먼저 받아들인 상태에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증명은 되게 간단합니다. n 곱하기 n-1pr-2를 변형해서 npr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n 곱하기 하신 다음에 npr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npr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이 분자로 가고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로 가는 거야. 앞에 있는 팩토리얼이 분자로 가고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뺀 거 여기에서 이거를 뺀다고. 그거 팩토리얼을 분모에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이렇게 써진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모는 n-r 팩토리얼인 거 확실하고 분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럼 이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이유는 n-r 팩토리얼이라고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n-1부터 시작해서 n-2, n-3 이래가지고 1까지 곱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n을 하나 곱했대. 그럼 여기에 n이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인데 이쪽 보면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자연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였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잖아요, 이거. 약속이 그러하니까 이건 NPR이랑 똑같아.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증명을 사용을 하는데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낼 거 없을 때 그냥 뭐 증명 써봐라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고 그냥 이식 하나로 증명을 합니다. 이식 하나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증명을 굳이 한번 해보자면은 뭐 이런 식이죠. 증명을 굳이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n-1p 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을 증명을 해달래. 이게 npr임을 증명을 해달라 그랬죠.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npr이 나와야 돼. 근데 npr은 무슨 모양이라 그랬냐면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거대로 얘를 또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을 분자에다 쓰시고요.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빼라 그랬지. 여기서 이걸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요 r을 분자로 올렸네요. r 분자로 이렇게 올렸고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분자에다 써주면 된다 그랬고 분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했어요. 책에 있는 대로 할까?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책에 지금 이렇게 써있긴 하죠.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n-1에서 r-1 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긴 하지.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그 다음 줄에 여기는 깔끔하게 n-r 팩토리얼 되는 거 맞지? 여기서 제가 뺀 거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분자는 변함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었냐면 이 분모가 이걸로 바뀌었어. 그리고 어떻게 써있냐면은 n- 팩토리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 써있거든요. 어디가 바뀐 건지 캐치를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았지?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쟤네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얘 순서를 살짝만 바꿔볼게. n-r-1이라고 써볼게요. 뭐 이거 순서 바꾼다고 뺄셈이 바뀌진 않잖아. 그럼 얘 뜻이 뭐냐면 n-r-1부터 시작해서 n-r-2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지. 근데 이 n-r 팩토리얼의 뜻은 뭐냐면 n-r 팩토리얼의 뜻은 n-r에서 시작해서 n-r-1, n-r-2 이래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보시라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1까지고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1까지인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랑 똑같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랑 똑같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이거 이 식, 요 식에다가 이거 하나만 곱해주면 둘은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n-r-1 팩토리얼에다가 n-r이라는 거 하나만 곱해주면 n-r 팩토리얼이 된다고요. 모양이 그래. 그러면 얘를 이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n-r을 하나 곱해주지 않았겠니? 그러면 분모에다 곱했으면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거 곱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다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온다며. 그럼 여기에다 이거 곱해서 이거 나온 거니까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n-r 곱해주면 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거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가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냐면 n-r이에요. 가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여기를 이제 n-r이라고 쓴다고. 통분한, 그러니까 이거에다 하나 곱해준 거죠.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여기에다 이거 하나 곱하면 이거니까. 분모에다 곱하면서 분자에다가도 곱해준 거니까 분자 그대로 끌고 온 거야.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 책에 보면 중간 단계 하나 생략해놨는데 그거 써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상태냐면 얘네들이 통분돼 있는 상태거든? 통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 분자에 있는 애들끼리 덧셈 하나만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덧셈하는 거거든? 얘네들이 분자에 있는 거 덧셈하는 거야. 그럼 덧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n-r 팩토리얼인 상태에서 얘네들이 같은 애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쟤네 둘을 n-1 팩토리얼로 묶어버리면 n-r에서 r 더해주면 되는 거 이해돼? n-r에서 r 하나 더해주면 되는 모양이거든, 모양이. 이걸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 r이 없어지죠. 그럼 여기 r이 없어지면서 n-r 팩토리얼하고 여긴 n만 남고요. 여긴 n-1 팩토리얼이야. 여기 나가 여기죠. 이게 나지, 이게 나. 그럼 가나 다 구했지? 그럼 마저 정리하면 이 모양이 이거잖아. 앞에 문제에서도 했던 거. n-1팩에 n을 곱해주면 이게 n 팩토리얼이 돼. 이게 npr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건데 뭐 이거 크게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고 약간 복잡한 식에 대한 증명을 할 때 그 순열에 해당하는 약간 복잡한 식에 대한 증명을 할 때 이분 이거 쓴다 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빈칸 뚫려 있으면 앞뒤로 잘 짜맞추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깡으로 증명하라는 건 아마 안 내실 거야. 이게 경우의 수의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큰 비중을 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써져 있긴 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우린 중요한 게 경우의 수 세는 거니까. 케이스 3번으로 가시면 뭐라고 돼 있냐? 1부터 9까지 이런 식의 자연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나열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00 이하의 짝수의 개수. 여기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500 이하의 짝수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몇 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근데 500 이하의 짝수라고 했어. 당연히 짝수를 결정하는 건 1의 자리죠. 1의 자리가 짝수를 결정하지. 그러면 요 1의 자리가 반드시 2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니면 8이어야 되는 거 이해되죠?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으니까 1의 자리는 2, 4, 6, 8 중에 뭔가가 들어가야 이게 짝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의 자리가 2인 상태에서 1의 자리가 2라고 생각하면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각각 몇 개씩 있냐면 1의 자리에 2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숫자가 총 9개의 숫자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2 제외하면 8개 있는 거 이해되죠?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8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7개인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8, 7에 5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시는 거겠죠? 8, 7에 56 여기 2 들어가면은 8, 7에 56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근데 500 이하의 짝수구나. 이거 할 필요 없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500 이하의 짝수야. 500 이하의 짝수. 그냥 짝수 개수 세라 그랬으면 8, 7에 56 한 다음에 세면 되는데 500 이하의 짝수라고 써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맨 뒷자리가 2라고 생각하면,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세볼 건데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5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까지만 가능하잖아. 1, 2, 3, 4. 근데 그 중에 2는 여기다가 써버렸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3, 4, 3개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수를 하나 썼고 여기에 어떤 수를 하나 썼으니까 총 9개의 숫자 중에 2개 갖다가 쓴 거잖아. 2개 쓴 거니까 10의 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요 4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4일 때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00 이하여야 되니까 1, 2, 3, 4만 들어갈 수 있는데 4를 여기다가 썼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3개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9개 중에 2개 써먹었으니까 나머지 7개. 여기가 6일 때는 살짝 다른 거 느껴지나? 여기가 6이면 살짝 다른데 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4개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기에 6을 썼기 때문에 1, 2, 3, 4, 4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500 이하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하나 썼고 여기에 하나 썼으니까 남은 숫자는 7개 있습니다. 여기가 8일 때도 마찬가지죠. 1, 2, 3, 4 중에 뭔가 하나, 나머지 7개 중에 뭔가 하나.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세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조건에 맞춰가지고 곱의 법칙 잘 쓰셔서 덧셈 해주시면 돼. 경우의 수 세주시면 돼.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뭐라고 돼 있냐? 1, 2, 3, 4, 5가 있는데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홀수래. 세 자리 홀수를 만들어 달래요. 이게 더 간단하겠네? 몇 자리 홀수를 만들어 달라고? 세 자리 홀수를 만들어 달라고. 홀수를 결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1의 자리죠. 1의 자리. 그럼 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뭔지 생각해보면 홀수 만들어야 되니까 1이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5가 들어가든 하겠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1 아니면 3 아니면 5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면 맨 마지막 자리가 1로 고정이 돼 있으면 맨 마지막 자리가 1이라고 하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리고 숫자 2개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가 저 가운데 들어가겠죠. 10의 자리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알겠나? 여기도 4 곱하기 3이고 여기도 4 곱하기 3이에요. 세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때 지금 여기 케이스 3번까지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 타이틀 보면은 뭐 순열을 이용한 정수의 개수 이렇게 써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순열 개념을 단 한 번도 안 쓰고 있죠. 순열에 해당하는 NPR 기호를 아예 안 쓰잖아. 쓸 이유가 없다니까. 기호가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고요.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 잘 세면 돼. 요 기호에 갇히다 보면은 오히려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 그냥 세면 돼요. 그냥 경우의 수만 잘 세면 돼. 이걸 꼭 기호에 맞춰서 막 몇 피 몇 이거 써가면서 셀 필요가 없다고. 옆으로 갑니다. 케이스 4번. 케이스 4번에는 뭐라고 나오셨냐? 0, 1, 2, 3, 4라는 숫자가 4개, 5개가 있어요.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래. 하나, 둘, 셋, 넷,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래. 이때 13,000보다 커야 된대요. 몇 개냐고 물어봤지. 13,000보다 크대. 그럼 13,000보다 크려면 그 경우의 수가 힘든 게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잡고 문제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연산도 별로 없고 생각할 것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어느 정도의 그 포맷이 정해져 있어. 딱 그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서 한 커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풀려라는 그런 어느 정도 패턴화된 뭔가가 있는데 경우의 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그냥 깨져요. 왜냐면 경우의 수는 무슨 이게 뭐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해서 풀 거야
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 근데 이 부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저 앞에 있는 함수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쌤이 이렇게 풀면 된다면서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왔으면 이제 여기서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못해. 그냥 숫자 보니까 13,000보다 커야 된대. 그럼 13,000보다 커야 되고 여기 숫자 보니까 0, 1, 2, 3, 4잖아. 그러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가 13,000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13,000으로 시작하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얘보다 큰 거잖아.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가 1, 3으로 시작했으면 1, 3은 썼으니까 나머지 숫자 3개 있지. 나머지 숫자 3개 있는데 나머지 숫자가 3개인 상황에서 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3개 있지. 그 다음 10의 자리는 2개 있을 거고 1의 자리 뭐 1개 있을 거고 이렇게 돼서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 3으로 시작하면. 그리고 1, 4로 시작해도 상관없는 거 알겠죠? 1, 4로 시작해도 무조건 13,000보다 크니까.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1, 4 하고 나서 0, 2, 3 남아있으니까 3이 1이야.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케이스 분류 꼼꼼하게 잘 찾아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가 2로 시작하면 요 1000의 자리가 영향을 못 주죠. 여기가 2로 시작하면 무조건 13,000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가 2로 시작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4, 3, 2, 1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1개 해서 24개가 나오는데 이게 딱 아셔야 돼. 3으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4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도 24개, 여기서도 24개. 이런 식으로 개수 세주면 되죠.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살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8번 문제 아래에다가 그 배수 판별법 써드렸는데요. 배수 판별법은 여기 단원에서 선생님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내시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2의 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 3의 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 4의 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 5의 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 써놨는데 그거 잘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 두시고 외워 두시라고요. 그 꽤나 자주 나오더라 생각보다. 그리고 저 배수 판별법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평소에 문제 풀면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고 문제 보시면 0, 1, 2, 3, 4, 6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 4자리 자연수가 4의 배수가 되고 싶답니다. 그러면 4의 배수의 숫자의 특징이 뭐냐면 4의 배수의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가 뭐든 상관이 없어. 맨 끝에 있는 2자리 수, 요 2자리 수를 봤을 때 여기가 4의 배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앞에가 뭐 1, 2, 3, 4, 7, 8, 9, 0, 4, 2, 2, 2, 뭐 앞에 숫자가 뭐든 상관없어. 맨 뒤에가 12야. 맨 뒤에가 12면 이거 무조건 4의 배수라고요. 그 이유는 그 100 때문에 그러는 건데 생각 한번 해봐. 100 때문에 그러는 거야. 100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모르겠으면 수업하다 물어보면 되지. 앞에 있는 숫자가 뭐든 상관없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든 상관없고 맨 끝에 있는 숫자만 4의 배수면 돼. 앞에 막 뭐 7, 7, 7, 7, 7 이렇게 쓰고 나서 쭉 쓰고 나서 마지막 2개 숫자가 0, 4야. 그럼 이거 4의 배수라고요. 여기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알았지? 이게 4의 배수 판별법인데 맨 끝에 2자리만 4의 배수면 돼요. 그래서 요 4자리 숫자가 4의 배수가 되려면 요 맨 끝에 2자리 숫자를 봤을 때 그게 4의 배수면 되거든? 그러면 요 맨 끝에 들어갈 수 있는 4의 배수, 그러니까 요 맨 끝에가 4의 배수여야 되니까 맨 끝에 들어가는 2자리를 정해보면 0, 4라고 쓰면 4의 배수 맞죠? 0, 4. 4는 4의 배수니까, 그치? 그 다음 4 다음에 8인데 8은 쓸 수가 없잖아. 8이 안 되니까 4, 8, 12가 있을 거고 16이 있을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20이 있을 거고 24가 있을 거고 28은 쓸 수가 없으니까 32가 있을 거고 36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0이 있을 거고 40이 있을 거고 뭐 44는 쓸 수 없으니까 48도 안 되고 52, 56,
60, 64까지 써지죠, 숫자가. 더 이상은 안 써지지. 근데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노가다로 다 찾냐? 그게 너무 힘들잖아.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0을 포함하는 수랑 0을 포함하지 않는 수로 좀 나눠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뒤에 2자리를 쓰면서 0을 사용을 했잖아? 0을 사용을 했으면 요 앞에 0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0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자리가 자유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는데 맨 앞이 0이 나와버리면 이건 4자리 자연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0을 여기 뒤에 2자리 하면서 0을 써버렸으면은 여기에는 여기 2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나와도 돼. 아무 숫자나 0을 썼으면. 근데 여기 뒤에 0을 안 썼잖아. 지금 여기 박스 안 친 애들 있지. 박스 안 친 애들. 이거 4개 제외한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0을 안 썼기 때문에 이 자리가 0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 0을 피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요 4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0을 이미 썼지. 0을 이미 썼고 0하고 어떤 숫자 하나씩 썼거든요. 0하고 어떤 숫자. 그러면 여기 있는 7개 숫자 중에 0하고 어떤 숫자 하나를 썼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개가 있고 여기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사용한 케이스를 경우의 수를 세보면 5 곱하기 4인데 그게 몇 개 있냐면 4개 있지.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0을 안 썼어. 0을 사용을 안 했어. 여기에서 0을 사용을 안 했으면 요 나머지 경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경우. 이 8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7개 숫자 중에 어떤 숫자 2개를 썼는데 그 2개 숫자 안에 0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하고 6을 썼다고 쳐봐요. 5, 6을 썼다 치면 나머지 숫자는 5개가 있지만 요 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1, 2, 3, 4, 4개 중에 어떤 애 하나를 사용을 했지만 요 100의 자리에는 0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전히 4개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가 몇 개 있다고? 8개 있다고. 경우의 수는 진짜 많이 겪어봐야 돼요. 저 케이스가 그냥 바로 암산이 잘 안 될 거니까 자꾸 겪어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 돼.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케이스 5번으로 가죠. 이웃하는 순열의 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단골이니까 구조 자체를 좀 외우세요. 이웃하는 순열의 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얘기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반드시 이웃해야 됩니다. 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식이거든요. 남자가 4명이 있다 그랬고 여자가 3명이 있대요. 남자 넷, 여자 셋이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여학생끼리 반드시 이웃을 한대요.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렇게 받아들여.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그 이웃해야 되는 대상을 한 묶음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남자애가 A, B, C, D가 있다고 하고 여자애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PQR이라고 하자. 대문자 PQR, 여자 3명 PQR, 남자애들 A, B, C, D. 알았지? 근데 여자애들 3명이 이웃해야 된대요. 여자애들 3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를 한 묶음으로 봐. 한 묶음으로. 그냥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네를 그냥 붙여놔버려. 붙여놓고 나서 얘네를 일렬로 쫙 나열을 하려잖아. 그럼 일렬로 쫙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7명이지만 얘네가 한 묶음이니까 여긴 총 몇 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이 5개의 덩어리를 나열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애는 5개,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5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알겠죠? 다시 A, B, C, D 한 묶음 해서 총 몇 개의 덩어리를 나열한다? 5개의 덩어리를 나열한다. 5개의 덩어리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4, 3, 2, 1이지.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 여자애들 3명이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 안에 이렇게 PQR이 들어가는데 요 PQR끼리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PQR 순서로 설 수도 있고 뭐 PRQ 순서일 수도 있고 QPR일 수도 있고 QRP일 수도 있고 RPQ일 수도 있고 RQP일 수도 있고 RQP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6가지 경우의 수를, 6가지 경우의 수를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PQR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3명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PQR 3명이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걔네들이 셋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PQR 중에 어떤 애 하나, 3, 2,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세요. 이 뒤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웃하는 애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5개의 덩어리를 쫙 나열을 하고 나서 그 묶여있는 애들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밑에다가도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하나 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 부부가 있고 자녀가 4명이 있대. 영화를 보는데 부부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A랑 B가 부부라고 하고 A, B는 이웃해야 되고 자녀가 P, Q, R, S 이렇게 있다고 해봐. 애들 4명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2명이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둘이 붙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4명 있으니까 총 5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5개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5개 배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 그 다음에 뭐 곱해줘야 된다고? 부부가 붙어있긴 하는데 부부가 붙어있는데 A, B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자리 바꿔서 BA로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 뒤에다가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된다고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그래서 5팩 곱하기 2팩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게 문제 답이야.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케이스 5번 내용이고요. 케이스 6번 내용은 뭐냐면 케이스 6번 내용은 이웃하면 안 된대. 이번에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하냐? 보통 이거 물어보면 애들이 이웃한 경우를 뺄래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어지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할 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려면은 그 이웃하는 상황을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가 아이디어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잘 보셔봐. 뭐라고 써있냐면은 CLIMATE 라고 하는 7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음끼리 이웃하고 싶지가 않대요. 모음은 이웃하면 안 된대. 모음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자음 모음을 좀 구별을 하면 자음은 이렇게 4개가 있고 모음은 이렇게 3개가 있잖아. 현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풀이하는 아이디어가 이래. 얘네는 이웃하면 안 되죠. 얘네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벳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자리에는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기 있는 자음 4개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거라고. 여기 있는 자음 4개를 여기다 배열하는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2개, 1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사이나 양 끝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체크 표시한 5개의 자리, 이 5개의 자리 중에 어딘가를 골라서 얘네를 집어 넣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들어갈래? 물어봐. 요 5개, 요 사이사이에 있는 요 5개의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얘를 집어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럼 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그 다음에 얘한테 물어보면 만약에 I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A가 여기 들어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웃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A한테 물어봐. 그러면 나머지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3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543 있잖아요. 요 543. 이 543을 굳이 순열의 수로 쓰자면, 굳이 순열의 수로 써보자면 이렇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자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개가 있는데, 요 5개의 자리 중에 얘네가 들어갈 자리를 몇 자리 고른다? 3자리 고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5P3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고. 5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근데 그 3자리를 서로 자리를 바꿔서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에 I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데 여기 A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리 바꿔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내가 지금 요 순열기호 계속 안 쓰고 있다고. 순열기호가 필요가 없어요. 경우의 수만 잘 세면 돼. 다시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한다? 이웃한 경우를 빼는 관점으로 잘 안 가요. 어떻게 간다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사이에 껴넣는 관점으로 간다고. 아래 거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이번에는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대. 이렇게 5명이 있는데 1, 2, 3, 4, 5번에다 앉힐 건데 아버지, 어머니가 떨어져 앉아야 된대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떨어져서 앉아야 된대. 그럼 이걸 풀이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해, 똑같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어머니는 떨어져야 된대잖아. 그럼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껴넣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할머니랑 아들이랑 딸이랑 요 3명을 일렬로 앉혀요.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야. 의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의자는 나중에 신경 쓰면 돼. 다시. 할머니, 아들, 딸을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해. 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 2, 1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할머니 자리, 아들 자리, 딸 자리 여기서 막 자리 바꾸겠지. 할머니, 아들, 딸일 수도 있고 할머니, 딸,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아들, 할머니, 딸일 수도 있고 뭐 이해되지? 그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할머니랑 아들이랑 딸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떨어져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 사이사이에 아니면 요 끝자리에 들어가겠지.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봐. 여기 4자리 중에 어디 앉을래요? 그러면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들어갈 거고 어머니는 이제 나머지 자리 하나 골라서 들어가겠지. 이러면 돼. 거기 있는 1, 2, 3, 4, 5번 그 번호는 그냥 다 그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지금 여기 파란색 자리에는 할아버지랑 아들, 딸이 들어갔겠지. 그리고 이 노란색 자리 중에 2개의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여기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자리,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 여기가 3번, 4번, 5번 자리겠지. 여긴 비어있으니까. 1, 2, 3, 4, 5번이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여기 2개가 아니라 이거랑 이걸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번 자리, 2번 자리, 그리고 여기가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되겠지. 자리는 나중에 요 들어간 순서대로 번호가 알아서 매칭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호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 떨어져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아버지, 어머니 제외한 나머지 3명 배열해놓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는 사이에다 껴넣으면 된다고, 사이에다. 사이사이나 양 끝에다가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럼 이거의 이제 확장판이 케이스 7번이랑 8번인데 케이스 7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살짝 확장을 해놨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명의 학생이, 그러니까 이 의자 문제 진짜 유명합니다. 3명의 학생이 있대요. 근데 의자가 몇 개 있냐면 똑같이 생긴 의자가 8개가 있대.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고 싶대요. 그럼 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 얘기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니네가 고민을 쫙 해보고 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학생이 결국 3명이 앉을 거잖아, 의자에. 그러면 학생이 앉은 의자가 있을 거고 학생이 앉아있지 않은 의자가 있을 거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는 3개가 있을 거고요. 학생이 앉아있지 않은 의자는 5개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5개의 의자는 빈 의자죠. 의자에 학생이 안 앉아 있어요. 그럼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는 분명히 3개가 있는데 3명의 학생이 서로 다 다르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 3개는 분명히 이렇게 서로 다를 거야. 서로 다르게 생겼을 거야. 근데 빈 의자 5개는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3명은 어떻게 해도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선 빈 의자 5개를 쫙 배열을 해. 얘네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빈 의자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의자 5개가 이렇게 비어 있거든? 빈 의자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거기에다 써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이거 5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빈 의자는 자리를 바꾸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긴 빈 의자 5개잖아. 그럼 거기에서 빈 의자 5개 백날 자리 바꿔봤자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냥 빈 의자 5개가 쫙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 3개를 요 사이사이나 양 끝에다가 끼워 넣으면 돼. 그럼 여기 지금 자리가 6자리가 있는데 A한테 묻겠지. 정확히 얘기하면 A가 앉아있는 의자를 어디다 놓을지를 정하는 거죠. 그럼 A가 앉아있는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6자리 중에 하나, B가 앉은 의자는 하나씩 줄어들면서 6, 5, 4 곱해주면 답입니다. 말인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나서 내가 아이디어를 딱 제시를 해드리면 유레카를 하는데 고민도 안 해보고 나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 들겠지. 뭐야, 저게 끝이야? 저게 다야? 뭐 이런 생각 들 건데 고민을 한번 해보고 보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 케이스 8번 그림과 같이 7개의 의자가 있대요. 의자 7개가 똑같이 생겼다를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여학생이 3명이 있고 남학생이 3명이 있는데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3명을 여기에 앉힐 건데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된대요.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보는 거야. 의자 문제 진짜 변형 많이 돼서 나오거든요. 알아두세요. 의자 문제 변형 진짜 많이 돼요. 어떻게 되냐? 7개의 의자에 6명을 앉히는 거거든. 그러면 여학생이 앉아있는 의자가 3개 있을 건데 그 의자를 A, B, C라고 할게. 그 다음에 남학생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을 거거든. 남학생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을 건데 그거는 PQR이라고 할게요. 3명 앉아있을 거니까. 그러면 의자가 7개 있다 그랬으니까 빈 의자는 몇 개가 있다? 1개가 있다. 빈 의자 딱 1개 있는 거야. 근데 빈 의자를 그냥 X라고 할게. 의자 하나 딱 비어있잖아. 그럼 이렇게 의자 7개 있는 거 맞지? 여자애들 앉아있는 의자 3개, 남자애들 앉아있는 의자 3개, 빈 의자 1개. 근데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여학생을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남학생이 앉아있는 의자 3개랑 빈 의자 1개를 포함해서 총 4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빈 의자는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 빈 의자가 의미가 있지. 왜냐면 남학생 앉아있는 의자 3개가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빈 의자도 분명히 얘네랑 다르게 생긴 하나의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뀌는 거에 대한 상황을 다 인지를 하려면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요 빈 의자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까는 빈 의자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요 빈 의자 5개는 백날 자리 바꿔봤자 경우의 수 1가지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이름을 써드린 데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되잖아. PQR에다가 X를 나열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4, 3,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이제 4자리에 얘는 4개가 배열이 돼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자애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 사이사이랑 양 끝자리에 5자리가 있고요.
A한테 묻겠지. 어디 들어갈래? 5개 중에 하나. B는 A가 들어간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C는 또 다른 두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3자리가 되겠지. 여기 갖다 곱해주면 답이에요. 여기 케이스 8번까지 한번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